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메라 켜기에 성공해서 드디어 여러분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인 시장 상황 어떤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비트코인이 간밤 뉴욕 시간대 기준으로 9만 1,000달러 선 다시 돌파를 해줬습니다. 전일 대비 1.2% 오름폭을 보여준 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시총도 3조 달러 선 지켜주기 성공을 해주고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22%,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58.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오는 코인들도 있고, 그리고 내일 비트코인 시장에 또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이슈도 있어서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뉴욕 시장 기준으로만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9만 1,000달러대 회복을 하면서 그 안에선 솔라나나 체인링크 같은 좀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확실하게 돋보였었고요. 디지털 자산 펀드는 지난 한 주 동안 20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이 펀드 쪽으로의 자금 유입도 지속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마이클 세일러 형이 제가 어제 방송, 저녁 방송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텐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글을 올려서 표현을 해줬었죠. 지난주에 이제 SEC에 보고서 제출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을 46억 달러어치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총 가지고 있는 개수가 33만 개를 돌파를 하면서 고점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집해가는 엄청난 상남자 같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클 셀러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기업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매집량을 늘려가다 보니까 좀 다른 상장사들도 나도 좀 해볼까? 왜냐면 지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간밤에도 지금 뉴욕 증시에서 8% 가까이 오른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다른 기업들도 좀 이러한 마이클 세일러 형의 좀 움직임을 따라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모스 헬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사겠다라는 투자 발표를 내놨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암호화폐를 또 기업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면서 이 암호화폐 표준을 채택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모스헬스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긴 한데 유럽 쪽의 의약품,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CEO가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승 잠재력을 가진 투자 재상이다. 아주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약간 주가가 이거 발표하고 나서 17% 이상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좀 사례들이 많이 쌓이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옛날에 왜 작년에 여름에 2차 전지 붐 국내에서 불었을 때 갑자기 너도 나도 제가 바로 2차 전지 기업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 다른 사업을 하다가 2차 전지 회사라고 발표하면은 막 매수세가 몰려서 주가가 폭등하고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조금 그런 사태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죠. 코스모스헬스도 간밤 17%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들 차원에서의 매수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는 시장의 긍정 시그널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스닥 상장 기업인 샘러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200개 또 간밤에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샘러 사이언티픽이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은 1273개가 됐다고 하고 평균 매입가가 지금 8만 달러래요. 어쨌든 수익권이네요. 37%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고 예전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기업 차원에서 매수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좀 트렌드처럼 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소 수를 나열을 해본 건데 여전히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장 많고 쭉쭉쭉쭉 뭐 기관들 있죠. 거래소 있고 기관들 있고 미국 정부 있고. 근데 미 정부보다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지금 30만 개 이미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 10월 기준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점에서 7만 달러 이상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보유 물량은 33만 개 정도가 됐습니다.
지속적인 매수 흐름이 각 기관과 정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공급량 자체가 정해져 있는 자산인데 너도 나도 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궁극적으로는 20만 달러까지도 간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BCA 리서치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260일 프랙탈 차원의 복잡성 지표를 근거로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도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만 달러까지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쭉 우상향하는 데는 우리가 뭐 의심할 것은 없으나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있을 또 비트코인의 특급 호재 소식이 있죠. 바로 현물 ETF 옵션 승인이 됩니다. CFTC가 승인을 해주고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고 나서 금의 ETF보다 유동량과 시가총액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1년도 안 됐는데. 근데 그런 블랙락에서 이번에는 CFTC를 통해서 현물 옵션 거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또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월가에서는 더 큰 유동성,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CFTC는 오케이를 했고, 이제 통화감독청의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해당 결정 또한 우리가 승인을 받아내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옵션 승인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거래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거나 더 크게 비트코인 가격 노출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현물 ETF로만 하더라도 가격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현물 ETF 옵션까지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10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닥터 프로핏의 차트적인 관점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 평을 잘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98,000달러까지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크립토러버의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해준 건데요. 과거 2020년도에서 21년도의 알트코인 시총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구간에 와 있는데 아직 돌파하는 그 빔의 모습이 나오진 않았죠. 한마디로 이제 알트코인은 시작이다. 당신의 알트코인이 이제 100배 이상 갈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라도 안 들으면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이런 전망들이 지금 한 몇 주 된 것 같죠? 비트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알트코인의 시즌은 오지 않았다. 일단 어느 정도 비트 사이클이 마무리된 이후에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매일매일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동일하게 해당 내용이 공유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보시면 전일 대비는 1.4% 오른 3,15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전주 대비는 5%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라 색깔로 칠해진 부분을 보시면 고래들의 매수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과 함께 최근에 고래들의 축적량도 계속해서 증가가 됐었죠. 고래들의 매수세가 강화가 되면서 이더리움의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고, 그리고 세스 전문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미국에서 이더리움을 통한 현물 ETF의 유입량을 보여주는데요. 월등히 증가를 했죠. 지난 한 주 동안 월등하게 지금 유입이 들어오면서 이더리움도 이 펀드 쪽으로, ETF 쪽으로 엄청난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대선 이후부터 자금 유입세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거래량으로만 치면 사실 매수와 매도를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도 그게 유입이 아니고 유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쭉 유출로 ETF 쪽에선 진행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ETF에서. 그리고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부터 확실한 유입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또한 긍정적인 이더리움의 가격 촉매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물 ETF도 스테이킹을 포함하고 있는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더리움 쪽의 ETF 자금 유입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코인들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솔라나가 전일 대비는 1.4%, 딱 240달러 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더 차트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지금 타이탄 오브 크립토 전문가도 이더 차트를 보면서 하단 채널을 쭉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차트를 공유를 했죠. 정고점까지 도달을 하고 오히려 추월하고 올라가는 그 시나리오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정고점 돌파에 대한 차트적인 관점도 챙겨봤고요. 자, 이제 솔라나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삼각 수렴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고 올라갔습니다. 깨고 올라갔고요.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다지기 패턴을 돌파를 먼저 해내면서 솔라나가 3년 만에 240달러를 어제 저녁에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차트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는 대로 컵 앤 핸들 패턴에서 이 핸들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뚫고 올라가면서 다음 넥스트 타겟으로 410달러 선이 제시가 되고 있죠. 지금 240달러 선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부터도 2배 정도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차트 분석. 그리고 차트적인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솔라나 지금 이 네트워크 거래량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블록체인 이 씬 안에서 엄청 많은 넷 인플로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는데 솔라나나 베이스, 아비트럼, 스타크넷이 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죠. 다만 솔라나가 2위인 베이스보다도 2배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솔라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준비가 된 자들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리플 드디어 이제 1달러 돌파를 해주고 다행히도 큰 폭의 가격 하락은 보이지 않는 채 1달러 선 위에서 계속 가격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 전주 대비 86%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보시면 딱 보이시죠? 상방으로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피터 브렌트가 이번에 리플과 관련된 좀 차트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리플이 도약을 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정말 대규모로 정말 최장 시간 지속적으로 가격을 횡보를 하면서 말 그대로 좀 힘을 모아가는 응축의 기간을 거친 대표적인 코인이죠. 2020년도 12월부터 SEC와의 소송이 진행이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년 동안 가격 다지기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굉장히 큰 4년 주기의 사이클로 놓고 보는 긴 그림에서 이 하방에 대한 채널을 뚫고 상방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돌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도 리플이 이제 추가 급등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본인은 리플을 보유하지도 앞으로 매입할 계획도 없다고 하고요. 비트코인과 솔라나만 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안 사셔도 괜찮아요. 리플은 워낙 뭐 고래가 많기 때문에 리플은 계속해서 고래들의 매집세에 힘입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코인이고 리플의 상승과 함께 수혜를 보는 스텔라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기존에 진행하던 방송에서 아마 주 말미 정도의 이 코인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스텔라 이야기를 하면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주말 사이에 폭등을 하더니 지난 한 주 동안 130%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간다라는 게 되겠죠. 이미 정말 많이 올랐는데도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리플 소송 들어가고 나서 같이 가격 조정이 오면서 발이 묶여 있다가 이번에 2달러를 먼저 돌파를, 2달러가 아니죠. 0.2달러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배는 더 갈 수 있다. 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하는 분석들이고, 리플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뭐 정말 뭐 10달러를 돌파하고 한다면 스텔라 루멘도 분명히 추가적인 힘은 받아서 같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코리니 분들께서는 왜 스텔라 루멘 이야기를 하는데 리플을 자꾸 엮어서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리플과 스텔라 루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스텔라 루멘은 리플을 만든 공동 창립자 중 제드 맥칼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한마디로 아빠가 같다, 뿌리가 같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기술 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비슷해요. 둘 다 국제 결제용으로 만든, 그러니까 화폐, 통화의 용도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DLT라는 분상형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만 둘의 차이점은 XRP는 좀 대형 기관들, XLM은 좀 소형 기관들 혹은 개인들을 위한 소액 결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은행 간의 결제나 이런 유동성 공급에 사용이 되는 거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소액 결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드 맥칼렙이 이제 리플이랑 안 맞아가지고 나가서 차린 회사긴 한데, 어쨌든 둘은 보통 커플링 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리플이 올라가면 스텔라 루멘도 올라가고, 그렇다고 스텔라 루멘이 간다고 해서 막 리플이 가는 건 아니에요. 보통 리플이 가야 스텔라 루멘이 같이 움직이는 그렇게 커플링 돼 있는 코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텔라 루멘도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스텔라 루멘만큼 최근에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반가운 반등을 보였던 코인이 있죠. 바로 에이다였는데요. 에이다가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벤자민 코hen이 지금 구간에서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약간은 아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난 주부터 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이다와 비트코인을 페어링해서 보는 차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에이다가 지금 보시면 하락으로 채널을 뚫고 내려갔죠. 여기에서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하지 못하고 좀 하락세, 한마디로 조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에이다가 급등했던 것은 여기에서도 이제 트럼프 이슈가 있습니다. 에이다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가 미국 뭐 정부를 도와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뭐 규제법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좀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돌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일단 그에 대해서 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연말까지는 조금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래도 내년에는 회복 전망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서부터 많이 언급을 드렸던 이 코인의 시초부터 탄생 때부터 언급을 드렸던 피넛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피넛이 지금 한국 다른 유튜버분들은 많이 언급을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알트코인들 안에서 특히 민코인 안에서는 최근에 엄청난 급등 흐름을 보였고 시가총액이 벌써 65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피넛이고 이 다람쥐 내용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과거 영상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어쨌든 차트적인 관점에서 피넛이는 아직도 더 룸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선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급락세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차트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만큼 피너시를 들고 있는 분들께서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쩌다 보니까 매일매일 밈코인을 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원숭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렸던 원숭이는 폰케라는 원숭이였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거는 몬케라는 원숭이입니다. 달러 사인 있고 몬케인데 아직 거래소 상장을 안 해서
캡에 노출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프리세일 기간 중이고, 이 몬캐가 지금 던진 저 다트를 보면은 코인게코랑 이 MEXC는 이미 뚫었다라는 뜻 같고요. 옆에 지금 보시면 업비트도 있고, 그쵸? 뭐 비트게, 쿠코인, 빙엑스 등등이 있는데 아직 다른 거래소들이랑은 지금 뭐 협업을 맺은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11월 30일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두 쪽을 향해서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뭐 코마캡이나 코인게코, 뭐 투비, 슈퍼플렉스, 비트막스 등등등의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몬캐에 좀 주목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좀 단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방금도 같이 확인을 해봤던 피넛, 그리고 이제 고트세우스, 고트 같은 경우도 고트 맥시무스 다들 기억하시죠? 팔로워를 확인을 해보시면 고트 맥시무스는 2만 1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트위터에 보유하고 있고 피넛에는 4만 3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몬캐는 8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상장도 안 된 코인 프로젝트에 팔로워가 이렇게 많을까 하고 좀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좀 활동을 하고 있던 개인 계정이더라고요. 개인 계정인데 이게 나중에 몬캐 계정으로 바뀌면서 기존 팔로워 플러스 이제 몬캐 팔로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계정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활발하고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 민코인의 사실 구할은 이 커뮤니티거든요. 커뮤니티의 활성도. 근데 몬캐가 최근에 좀 커뮤니티들 안에서도 핫한 코인으로 떠오르면서 일단 11월 30일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어제 폰캐에 이어서 몬캐까지 이제 원숭이 파티가 시작이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민코인들이나 모든 코인들 절대 투자 추천이 아니고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을 저는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제가 저녁에 좀 여유가 되면은 또 저녁에 새로 나오는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